Lately I've been staring at the dark. Turn my inner demons into art.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예쁜 포렌조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제 피부톤이랑 비슷한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쓸 건데 오늘 파운데이션 바르고 미스트 뿌리고 또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는 그 쇼츠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 방법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얼굴에 제가 요즘에 태닝을 안 해서 24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에 건성이라서 그 영상 보자마자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스트 비벼요,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을 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거 맞겠죠? 한 번 더 뿌리고 비벼줍니다. 저 친한 언니도 이거 꼭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트러블 없는 이 피부에는 광이 진짜 예쁘게 돌면서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미스트랑 파운데이션이 롤링되면서 섞이면서 커버력이 약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투명하게 예쁜 광이 나는, 두 번 하니까 커버력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흉터는 잘 보이는데 화장이 두꺼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파운데이션 손등에 같은 거를 발랐는데도 이렇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얼굴 지금 광 너무 예쁘죠? 극건성인데 흉터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감한 피부라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트러블이 안 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랑 잘 맞는 파운데이션 미스트 사용하면 트러블 날 확률이 훨씬 적겠죠? 추천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두운 피부 똥손 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밝은 피부 베이직 튜토리얼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어두운 피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베이직하게 어두운 피부 똥손이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너무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컬러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근데 지금 보면 얼굴 하얗고 몸 까매요. 파운데이션 너무 밝은 거 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파운데이션을 내 피부톤이랑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브론저를 사용해서 내 몸과 언더톤을 맞춰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브론저를 사용해 볼 거예요. 왜냐면 어두운 피부톤에 컨실러를 이용해서 밝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보면 이쪽 피부가 좀 붉고 트러블 흉도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트러블 흉을 꾸쉘 컨실러 스틱으로 가려주거든요. 눈썹 정리할 때, 애교살 밝힐 때, 이런 흉 가릴 때, 다크서클 가릴 때 저는 얘가 진짜 최고 같거든요. 가장 사용하기 쉬운 컨실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올려놓은 베이스 컬러와 이 컨실러 펜슬 컬러가 비슷해야지 가장 시너지가 확 나거든요. 얘는 지금 CC707 컬러예요. 근데 지금 24호, 23호 정도 되는 베이스 컬러랑 딱 맞거든요. 손에 힘을 살살살 뺀다 생각하고 사용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살살살 가려준다 생각하고 스팟들을 이렇게 가려주고 얘를 세워서 그리는 것보다는 눕혀서 살살살살 밀어준다 생각하는 게 손에 힘 빼기가 가장 좋거든요. 이 그림자진 부분 이 라인 있죠? 살살살살 터치해주는 편이에요. 여기다 밝은 컨실러 확 발라서 톤업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손기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하기 편한 제품들로 밝혀주시는 게 연습을 조금만 해도 금방 터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커버한 후에 바로 손으로 두들기면 다 벗겨지거든요. 경계가 좀 많이 보여도 일단 두세요. 그리고 조금 픽싱된 다음에 경계 쪽만 두들두들해서 경계만 퍼뜨려주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크서클 제가 메이크업 단계에 너무 오래 걸려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검은 그림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그림자를 이렇게 눕혀서 살살살살 터치해주세요. 손에 힘을 빼고 이쪽도 눕혀서 살살살살 우리 여기 밑에 아까 커버해놨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경계만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다지는 느낌으로. 왜냐면 이렇게 다지기 작업을 한번 안 해주면 파우더 올렸을 때 거기만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터치를 해줘서 손에 완전 힘을 빼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애교살 웃은 상태에서 자, 베이스를 올렸는데 여기서 파우더로 픽싱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피부 언더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론저 스틱을 이용해 줄 거예요. 사실 한국에 브론저 제품을 제가 좋은 걸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세나님한테 메이크업 받으면서 추천받은 제품이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3자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로 퍼트
퍼트려주세요. 파우더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돼요. 왠 줄 알죠? 우리 섀도우 위에 기름진 손 이렇게 만지면 섀도우 위에 이렇게 굳잖아요. 딱딱하게. 그런 거랑 똑같이 파우더 한 후에 이걸 올리면 얼룩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하기 전에 이 작업은 손으로 해줘도 되는데 손보다 이 브러쉬로 했을 때 깔아놨던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서 브러쉬를 추천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 중앙은 볼록 튀어나와 보이고 언더톤은 맞죠? 이렇게 언더톤만 맞춰줘도 얼굴은 좀 화사해 보이는데 둥둥 떠다녀 보이는 효과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브론저를요, 여러분. 여기 이마 여기까지 해줍니다. 여기까지 내려주는 이유는요. 보세요. 이렇게 이마까지 사용해주면 이마 경계가 밑으로 확 내려와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여요. 한국에서 나오는 쉐이딩 트렌드가 붉은기는 확 빼고 진짜 그림자 컬러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피부인 분들은 붉은기가 조금 있어야, 노란기가 조금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치가 돼요. 이렇게 한국에도 붉은기가 좀 도는, 노란기가 도는 쉐이딩 컬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붉은기랑 노란기가 모자라서 저는 그 나스의 라구나랑 얘랑 1대1로 믹스해서 사용해줘요. 그럼 정말 최상의 브론저가 됩니다. 브론저는 외곽에만 써주고 평상시 메이크업에 콧대는 그냥 쉐이딩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붉은기가 도는. 근데 오늘은 얘로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쪽도 살짝 그리고 브러쉬로 외곽을 퍼뜨려주세요. 저는 광대가 조금 나와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완전 들어간 땅콩형이었는데 필러로 채워 넣었죠. 광대가 그래도 조금 나와 보이는 편이라 이렇게 브론저로 광대를 확 눌러줘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코 쉐이딩은요, 여러분, 코 모양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림자를 넣어야 되는 부분과 안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저는 이 앞라인 여기를 넣으면 진짜 그림자인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코 옆에, 코 밑에, 중간에 한번 저는 끊어주는 편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끊어줍니다. 해서 안쪽으로 퍼뜨려줘요. 저는 콧대가 너무 얇아요 하시는 분들은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콧대가 너무 두꺼워요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너무 여기 일자로 딱 끊어놓으면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의 경계 라인 있죠? 여기도 한번 같이 잔량으로 음영을 줘서 뭔가 진짜 그림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콧볼이 너무 넓어요 하시는 분들은 근 후에 이 긋기만 해도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 다른 거? 이쪽도 했으니까 블렌딩. 콧볼이 확 줄어들었어요. 코끝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편이에요. 밝혀지는 부분을 조금 저는 포인트를 위쪽으로 잡거든요. 근데 저는 코가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최대한 잡고 밑에 쪽 그림자를 치면 안 되겠죠. 콧대를 해줬는데요. 나는 더 얇고 싶어요 하시면 더 안쪽에다가 이거를 세워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쪽은 넓은데 이쪽은 되게 얇아졌죠? 이렇게 내 코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먼저 한번 올려주는데요. 이거는 세나님이 추천해주셔서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항상 너무 잘 보여드렸던 거죠. 이거 반반 사용해볼게요. 왜냐면 저렴이 고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딱딱한 이런 타입. 근데 얘는 완전 가루 타입입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17 파우더 브러쉬예요. 이걸로 저는 눈 아래는 무조건 픽스해주고요. 이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 코 옆에, 얼굴 외곽, 눈썹, 잔량으로 눈두덩, 입술 상위 이렇게 픽스해주는 편이에요. 고렴이 얘는 2번 컬러예요. 얘 썼을 때 이런 느낌? 얘는 애초에 컬러가 좀 있는 파우더여서 피부톤을 조금 눌러주는 얘를 털어내주고 자, 요 이니스프리 얘를 먹여요. 똑같이 눈 아래, 코 옆, 입술 산 위, 이마 라인, 블러셔 하는 부분에도 한번, 코끝에도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뭐냐면요. 이쪽에 사용한 이니스프리는 바르는 즉시 뭔가 피부를 쫙 조여주는 것 같은 건조함이 확 느껴져요. 근데 이쪽에 바른 제품은 피부가 굉장히 편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요. 컨트롤이 이니스프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어떤 베이스에 올려도 되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돼요. 간혹 얘는 블러리하게 표현될 때가 있는 반면 요철 부각이 오히려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니스프리는 그런 걸 타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이나 로라 메르시의 미네랄 파우더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가성비로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얀 가루 타입들은 플래시 비쳐서 요즘 트렌드잖아요. 사진 찍으면 하얗게 거기만 붕 떠 보일 수 있어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은 이렇게 컬러감 있는 파우더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하기 좋다.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언더톤 맞추고 해줘도 예쁘지만 저는 얘를 씁니다. 이것도 스튜디오 17 제품인데요. 사선으로 커팅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두 컬러를 믹스해요. 믹스해서 라인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때도 구렛나루부터 이렇게 끌고 내려와 주세요. 똑같이 3자로 한번 퍼뜨려주고 여기도 한번 음영을 넣어줍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이나 이제 젤라또들이 얼굴 너무 작다.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더마세라로 쫙 끌어올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쉐이딩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림자 지는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싹 넣어줍니다. 여기가 한쪽, 여기가 안 한쪽, 반대쪽도 똑같이 두피부터 같이 쳐줘야 돼요. 피부톤 어두우신 분들 두피가 좀 하얀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얘도 구렛나루부터 끌고 내려와요. 얼굴 라인 따라서 같이 넣어주세요. 이 V라인뿐만 아니고 이 V라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컬러감이 맞아졌죠.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욕심쟁이니까요. 블렌딩 브러쉬로 이 쉐이딩 가장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코끝에 한 번 더 뭔가 조각하듯이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가 조금 더 움푹 들어가 보이게 해주는 음영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투슬래시포 큐브 최근에 영업당했어요. 얘가 이 하이라이터 부분이랑 파우더 부분을 믹스해가지고 한번 덜어내준 후에 이 눈 밑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눈 밑이 굉장히 밝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퍼뜨려준 후에 딘 베이지 컬러 이걸로 이렇게 경계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눈 아래까지 조금 이 파우더 라인이랑 어우러질 수 있게 이 파우더가 뚫고 나와요. 빛을 받으면. 그래서 눈 밑이 움푹 패이거나 좀 밝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걸로 큐브를 믹스해서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안쪽에 쉐이딩 해놨던 이 부분이 더 강조돼서 뭔가 코는 더 나와 보이고 이 포인트는 더 포인트 되어 보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는 섀도우 조합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팔레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이 밝은 버전 써볼게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이 밝은 컬러 있죠? 얘를 눈두덩 중앙에 깔아주고 포인트는 어떤 얘 있죠? 얘로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도 한번 밝혀줄게요. 얘를 베이스로 뒤쪽 한 번, 앞쪽 한 번. 저는 이렇게 뒤쪽을 블렌딩해서 음영을 길게 끌고 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길게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포인트 브러쉬 싹 털어준 후에 같은 컬러로 눈 뒷라인 열어줍니다. 이게 제가 눈이 올라간 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뒷라인을 열어줄수록 눈이 조금 더 내려와 보이면서 커 보이거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줄게요. 음영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조금 더 딥한 브라운 컬러를 쓰면 되고 조금 더 밝혔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 너무 많은 컬러 선택지가 있죠. 마지막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눈꼬리 음영을 열어주고 우리 손에 한 번씩 꼭 더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가루 날림 없는 섀도우라도 우리가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긁어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덜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열어주고 아이브로우용 이 브러쉬로 아래쪽을 열어주는데요. 보면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서 눈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내려줬거든요. 그럼 눈이 굉장히 트여 보이죠? 여기에서 작은 동그란 브러쉬로 블렌딩 해줍니다. 튼 쪽, 안 튼 쪽 다르죠? 그래서 이 밑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꾸실 펜슬 있잖아요? 이걸로 점막을 한 번 더 깨끗하게 비워주면 조금 더 눈이 또랑해 보이고 커 보이고 선명해졌죠. 근데 또 우리 여기 워터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너무 하얀색으로 밝혀버리면 인위적이고 너무 이질감이 있어서 이런 컨실러로. 이게 진짜 쓸모가 많죠. 입술에 립밤을 좀 먼저 바를까봐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요, 지금. 플럼퍼 되는 약간 색감 있는 글로즈를 발라서 불려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여러분. 인스타 광고 보고 홀려서 산 이런 콕콕콕 찍어서 그리는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리는 게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눈 모양이 특이해서 그리기 힘드신 분들, 이 점막 라인이 안으로 말려있는 분들은 얘가 사용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콕콕콕콕.
근데 그 광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잘 그려지진 않아요. 뭔가 진하게 그려지진 않는다. 눈꼬리 뒤쪽도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림 그리듯이 흐리게 그려져서 블렌딩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를 열심히 붙였는데 혼자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카메라가 롤이 안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마저 해봅시다. 요거 가장 어두운 컬러 눈 밑 트임을 해줍니다. 위에도 같은 브러쉬로 음영을 한번 줍니다. 앞쪽 조금 더 높게 잡아주고 뒤쪽도 조금 더 높게 잡아줍니다. 블렌딩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세요. 점막을 채워준 후에 라인을 쫙 빼줬어요. 그리고 얘로 한번 싹 정리해줬습니다. 똥송개의 구원템,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속눈썹 풀이 묻어져서 나오는 속눈썹이에요. 대부분 속눈썹이 어려운 이유가 풀을 얇게 잘 붙이고 잘 말려서 딱 붙였을 때 한 번에 붙는데 풀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말리는 타이밍도 힘들고 딱 되면은 풀 난리 나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연습 조금만 하면 손에 익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 3분의 2는 이 제품 써줬고요. 뒤쪽 2개는 이 제품 써줬습니다. 좀 저는 뒤쪽이 길게 뻗어야지 눈이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사실 이것만 붙여줘도 메이크업샵에서 점점 속눈썹 붙인 것처럼 되게 예쁘게 표현돼가지고 강력 추천! 가운데를 먼저 붙여줄 거예요. 풀이 검은색으로 묻어있어요. 그래서 붙였을 때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라인이 잡히거든요.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속눈썹 있는 분들은 마스카라를 하고 붙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마스카라를 꼭 하고 붙이세요. 가운데 하나 붙여줬고요. 정말 간단하죠? 거울을 살짝 아래 방향에 놓고 자, 짠! 진짜 쉽죠? 줄 맞춰서 톡톡톡 갖다 대면 탁탁탁 붙어요. 다음에 저는 긴 거. 라인이 검은색 라인이 있긴 한데 풀은 투명이에요. 뒷라인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붙이면 위에 속눈썹 벌써 다 붙였어요. 대박이죠? 이거 주의할 점은 가운데를 잘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 언더 붙여줄게요. 아래 속눈썹은 있으니까 마스카라를 해주고 이거 AOU 마스카라입니다. 여기에 언더를 앞쪽부터 붙여줄 거예요.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 워터라인 띄어서 음영 준 부분에 이렇게나 간단하게 속눈썹이 붙어요,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준 후에 눈썹 그려줘야겠죠? 우리 아까 썼던 쉐이딩으로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이거 아까 썼던 브러쉬 살짝 털어내고 눈썹을 한번 쓸어주세요. 이쪽도 눈썹 한번 쓸어주기. 유분감도 제거해주고 밑바탕에 그림자도 넣어주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눈썹 그릴 때 나 왜 이렇게 눈썹 그렸는데 눈썹만 띵 있는 느낌이지? 하시는 분들은 이 밑바탕 그림자를 한번 꼭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 우드버리 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뒤쪽부터 그려줄게요. 눈썹도 사실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정말 확확 갈리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리고 이미지도 눈썹 하나로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베네피트에서 브로우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거 예약해서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조금 넓다 싶으신 분들은 눈썹을 최대한 길게 쭉 빼주시면 여기가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좀 길게 빼주고 손에 힘 빼고 앞머리 쪽은 너무 진해지면 짱구 되니까 슈에무라, 우드버리 얘네가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세나님 영업템인데 슈에무라보다 싸고 눈썹 표현이 예쁘게 돼서 이번에 이걸로 좀 사서 써보고 있어요. 빈 곳 채워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풀어주세요, 음영을. 뒤쪽을 먼저 그리는 이유가 앞쪽이랑 뒤쪽을 먼저 맞춰놓은 후에 터치해야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앞쪽 먼저 터치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앞쪽은 어둡고 뒤쪽은 더 그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뒤쪽부터 무조건 그려놓고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원래는 브러쉬에 컨실러 묻혀서 눈썹 라인을 싹 따주는데 오늘은 이거 만능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색연필로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눈썹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정리해주고 반대쪽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이 됐어요. 우리 립이랑 하이라이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입술은 아까 발라놨던 걸 제거해줄게요. 제가 쇼츠 하나 올렸는데 그 쇼츠 속에 립 컬러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트 퍼센트 오트 베이지 컬러 립 라이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코 밑에 그리고 이 인중 라인, 입술선 위에, 입술 아래
먼저 음영을 넣어주고 아까 사용했던 베베이지 컬러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한 번 더 색을 입혀줄게요. 이렇게 입혀준 후에 이 위에다가 이 친구를 올리고 한 번 뭉개준 후에 입술 가운데에 한 번 더 올려주고 이런 컬러예요. 약간 글로우한? 그날 메이크업에 글로우한 게 안 어울려서 제가 또 꿀팁을 드릴 건데 요즘 추워지면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입술이 붙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 있죠? 음영 컬러 입술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 한 번 더 입술이 두꺼워 보일 수 있는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하이라이터를 이 컬러 이 두 개 믹스해서 입술 선 위에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이라이터 존 한 번 더 밝혀주고 코끝 포인트를 위쪽으로 잡는다고 얘기했죠? 중간에도 한번 화이트 컬러를 올려줘요. 눈썹선 아래에도 한번 포인트를 줍니다. 끝에도 살짝 이 아까 파우더했던 브러쉬를 이용해서 화이트 컬러를 좀 발라서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블러셔 올리고 싶으면 블러셔 올리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고요.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 여기까지. 우리 젤라또들은 언제나 항상 소중해요. 젤라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니까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